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중추신경계 중에서 척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중추신경계가 되기 위해서는 뉴런의 종류 중에서 반드시 연합뉴런을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연합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감각 세포로부터 받아들여진 자극에 대한 정보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때에 따라서 명령에 대한 신호를 통해서 반응기로부터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항상 생명과학원은 어떤 내용이든 그림화 시켜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특히 신경계 파트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구조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림화된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는 허리 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중추인데, 이 척수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척추라는 뼈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척추 안에 들어가 있는 척수를 일부를 잘라 가지고 이놈의 입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식의 형태도 생겼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척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뒤쪽, 즉 등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앞쪽, 즉 배 쪽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 이해되겠지? 그럼 현재 그림상 여기 구조가 바로 실제 척수에 있는 단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척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뒤쪽과 앞쪽으로 통로가 있다고, 이 통로가 바로 말초신경이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 이해되겠지? 척수를 잘랐을 때 DNA랑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분류가 된다고, 항상 바깥쪽 우리가 겉질, 안쪽 우리가 속지라 부르는데, 어디 겉질이니 그러면 정확하게 척수 겉질이다, 그 다음에 척수 속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척수는 중추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뉴런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지. 이 연합뉴런이 바로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면 속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속질에 바로 연합뉴런들이 존재하고 있다. 되겠지? 그럼 척수가 실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라는 거야? 그렇지? 속질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DNA하고 다르게 DNA는 겉질에 연합뉴런이 밀집되어 있다면, 척수는 속질에 연합뉴런이 밀집되기 때문에 세포들의 밀집 정도는 속질이 겉질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잘라서 단면을 관찰하게 되면 속질이 겉질보다 훨씬 어둡게 보인다고. 그래서 속질이 바로 무슨 질이 돼? 회색질이 되고, 겉질이 바로 백색질이 된다는 점. 됐지? 그래서 DNA의 겉질과 속질과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쪽과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뒤쪽 통로를 뭐라 부르냐면 후근이라 부르고, 앞쪽 통로를 정근이라 불러. 오케이? 다시 한 번 또 얘기하는데, 후근과 정근은 바로 말초신경이 척수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치? 그럼 이 말초신경이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뉴런이잖아.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그래서 구심성과 원심성이 연결 통로가 항상 정해져 있는데, 후근 쪽에는 항상 구심성 신경이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 정근 같은 경우는 항상 원심성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전근의 이동 통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 됐죠? 그래서 항상 구심성은 후근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원심성은 항상 정근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심성 신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무슨 세포로부터, 감각 세포로부터 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중추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정보는 척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원심성 신경 같은 경우는 반응기한테 중추가 만들어낸 명령에 대한 신호를 통해서 반응 유도시키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보 이동 방향은 항상 중추 밖, 즉 척수 밖으로 정보가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내면 되겠지. 오케이? 이제 이따가 척수의 세부적인 구조 들어갈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구심성이든 원심성이든 말초가 척수랑 연결될 때는 척수 안에서는 반드시 시냅스가 꼭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속질에는 연합뉴런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이 연합뉴런이 바로 구심성과 원심성 사이에 이 척수에 연합뉴런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시냅스가 형성된 또 다른 구심성이 연결되면, 앞에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구심성의 최종 도달 목적지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라는 거야? 무조건 DNA로 간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심성 신경이 척수를 통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척수에서 반드시 시냅스를 통해서 거쳐서 나온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척수의 해부학적인 역할이 뭐니? 그러면 뇌하고 그 다음에 말초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척수는 분명히 무슨 뉴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 뉴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말 그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감각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얘도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상황에 따라서 명령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얘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정보가 뇌로 가기 이전에 이놈이 미리 판단해서 미리 명령을 때려버리게 되면 전체 정보 경로가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래서 뇌로 가기 전에 척수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리는 이 경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척수 반사라 불러. 됐지? 이것의 마지막에 반사 내용을 따로 빼줄 거야. 됐지? 어찌됐든 척수가 주도하는 반응을 무슨 반사를 한다고? 척수 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척수가 명령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서 척수 반사를 일으키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거든. 그 사례는 여러분들이 뭐 해두셔야 된다? 외워두셔야 된다. 됐지? 가장 첫 번째가 배뇨 및 배변 반사가 있다. 배뇨는 말 그대로 뭘 싸는 거야? 오줌 싸는 거고, 배변은 말 그대로 똥을 싸는 거지. 그렇지? 그럼 오줌이 주로 저장되는 장소가 방광이라고. 됐지? 그럼 방광이 이렇게 있다고. 오줌이 차 있겠지, 그치? 됐지? 얘가 척수라 볼게요. 그럼 방광에서 오줌이 어느 정도 차 있다라는 자극이 구심성 신경을 통해 척수로 들어온다고 얘가. 척수의 신흡장성 될 것이고, 그럼 척수에 있는 연암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방광 속에 오줌이 너무 많이 차면 일단 방광 속에 오줌을 밀어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방광 손상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척수에 있는 연암들이 일단 방광을 수축시켜라 라고 명령을 때리는 원심성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척수가 주도하는 이 반응의 대표적인 척수 반사인 배뇨 반사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배변은 말 그대로 똥을 싸는 거잖아. 그럼 똥을 싸는 거는 뭐야? 대장이지? 얘를 뭐로 바꾸면 돼? 대장으로 바꾸면 된다고. 대장에서 들어온 정보가 척수를 통해서 일단 대장 속에 있는 똥을 밀어내라 라는 명령이 주도가 되면 이것은 척수 반사인 대표적인 배뇨 반사가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적인 무릎 반사가 있어요. 됐지? 그럼 이걸 뭐로 바꾸면 돼? 무릎으로 바꾸면 된다고. 무릎 반사는 여러분 뭐 유치원 때도 많이 뭐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무릎을 가벼운 망치로 팍 때리면 이 정보가 척수로 가면 척수가 알아서 명령을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알아서 다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올라가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무릎 반사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반사라는 거. 그래서 무릎 반사가 나오게 되면 주 중추는 누구다라는 거, 척수다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 세 번째가 회피 반사예요. 회피 반사는 뭐냐면 어떤 자극이 굉장히 위험한 자극이야. 내 신체를 손상할 만한 자극이라고. 그럼 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대뇌가 판단해서 그 자극을 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 시간을 줄이자고. 그래서 척수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미리 내려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내 신체가 손상되는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그 반응을 우리가 회피 반사를 한다고. 그래서 무릎 반사 다음으로 척수 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피 반사가 나온다고. 됐지? 그래서 회피 반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나오냐면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뜨거운 자극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 정보가 대뇌로 가기 전에 일단 위험하니까 척수가 일단 손부터 떼고 봐라 명령 때려버리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럼 척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자극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 하지만 척수가 판단한 자극에 대한 정보는 대뇌가 직접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척수가 주도하는 반응이야. 척수가 주도하는 이러한 반응들은 말 그대로 대뇌가 관여한 게 아니지. 그럼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지. 그래서 대표적 애들이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됐지? 이 무의식적 반응의 대표적인 척수 반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척수 반사를 설명을 할 때 이 무의식적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라는 말이 나온다고. 됐지? 의식적인 반응 아니란 얘기야. 됐지? 그럼 여기서 애들이 또 오해하는 거, 자극이 들어와서 이 자극에 대한 정보를 척수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리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는 대뇌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지. 왜? 여기 위치를 우리가 알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를 더 확대를 시킨 거야. 여기서 자극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여기 구심성 말단에서 흥분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될 거라고. 그럼 흥분 전달 물질이 다음 구심성 뉴런의 가지돌기와 척수가 가지고 있는 연합 뉴런의 가지돌기를 자극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정보는 여기나 여기로 다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 정보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 대뇌로 간다고. 즉 대뇌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척수가 미리 판단해버리는 경로가 바로 척수 반사인 거야. 됐지? 그러면 뜨거운 주전자를 내가 손으로 만졌다고. 그럼 뜨거움에 대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척수도 판단하지만 이 정보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 대뇌까지 가기 때문에 대뇌는 이에 대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역시 받아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어. 나도 모르게 손을 떼. 이건 누가 주도한 거야? 척수. 그리고 나중에 대뇌가 의식화돼서 느끼는 거지. 아 뜨거워.
오케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이 판단이 바로 DNA가 주도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척수가 주도한 반응이라 그래서 이 정보가 척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척수 안에 있는 이런 시냅스의 구조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뇌도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가라. 됐지?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를 좀 볼게요. 특히 척수로부터 빠져나오는 원심성 뉴런을 보면 여기가 원심성 뉴런의 신경세포체잖냐? 신경세포체 위치를 많이 물어본다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말초신경계지. 그 말초신경계에서 척수로부터 빠져나오는 원심성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거, 속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됐지?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됐지? 자, 다음 내용은 척수하고 뇌까지 연결한 말초신경계와의 연결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자고. 되겠지? 이때 이제 방향을 볼 때 옆에서 바라봤느냐, 앞에서 바라봤느냐를 우리가 구분을 좀 잘 하자. 있지? 자, 현재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 있어요. 여기가 대뇌, 좌뇌, 우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저기 뒤쪽으로 이제 소뇌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간뇌, 그 다음에 중뇌, 그 다음에 뇌교,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참고로 여기 붉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바로 연수야. 그럼 연수 아래쪽으로 우리가 전부 다 척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방향 좀 잘 보시고. 자, 현재 오른쪽에서 자극이 들어왔지?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뇌까지가 얼굴. 여기는 얼굴 아래다. 그럼 현재 자극이 어디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어? 얼굴 아래에서 들어오는 오른쪽 자극이란 얘기야. 됐지? 그럼 이 자극을 받아주는 감각귀 안에 있는 감각세포가 있을 것이고, 이 감각세포로부터 받아진 자극에 대한 정보는 최종적으로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 대뇌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로부터 구심성 신경이 이어져서 뇌까지 연결됨에 있어서 얼굴 아래쪽으로 연결된 구심성 뉴런은 뇌까지 감에 있어서는 항상 어디를 거쳐간다? 척수를 거쳐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때 구심성 뉴런이 척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척수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반드시 형성돼? 시냅스가 반드시 꼭 형성이 된다고. 됐지?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구심성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뇌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갈 때 방향 잘 보라고. 얘들이 구심성 신경이 올라가다가 특히 어디서 방향을 꺾고 있어? 연수에서 방향 꺾어가지고 좌뇌로 가고 있다는 거 보고 있냐? 그러면 오른쪽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한 정보가 대뇌까지 감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무슨 뇌로 전달이 되더라? 왼쪽에 있는 대뇌로 전달이 되더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뇌에 있는 연합뉴런이 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럼 여기로부터 원심성 신경이 출발을 하겠지? 그렇지? 이때 반응기가 얼굴 아래에 있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 뻗어나오는 원심성 뉴런이 역시 연수 쪽에서 방향 틀어져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오고, 척수에서 또 뭘 형성을 해? 시냅스를 형성해서 빠져나온다고. 그럼 이때의 반응기는 무슨 쪽? 오른쪽의 반응기고 오른쪽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서 명령에 대한 정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 반응기로 정보가 이동된다는 이 방향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상황이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보자고. 왼쪽에 들어온 자극에 대한 정보와 연결된 구심성 뉴런은 척수로 들어와서 시냅 형성하고, 또 다른 구심성 뉴런이 대뇌까지 연결됨에 있어서 연수에서 역시 방향 틀어요.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을 받는, 이 명령에 대한 정보를 이동시켜줄 원심성 뉴런이 뻗어나오면 역시 연수에서 크로스가 돼서 척수를 거쳐서 시냅스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뻗어나온다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연수의 해부학적 특징이야. 됐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야, 주로 무슨 신경들이, 말초신경들의 방향이 여기서 꺾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로 말초신경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주의하실 거는 모든 말초신경은 연수에서 교차된다가 아니야. 주로 연수에서 교차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구심성이나 원심성이 연수 위로 연결되면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교차될 수 있다고. 됐지? 근데 그 교차되는 횟수가 연수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연수의 해부학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이때 자극이 들어와서 이 자극에 대한 정보가 뇌로 가기 전에 척수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리는 이 경로를 해석을 하면 이게 바로 곧 무슨 반사? 그렇지. 척수 반사가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구심성이잖아. 구심성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정보가 중추로 들어가는 거지? 척수로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가니 앞으로 들어가니? 뒤로 들어가지. 즉 얘는 후근으로 들어가고, 원심성이 정보를 통해서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 앞. 즉 척수의 정근을 통해서 빠져나온다라는 해부학적 구조가 같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됐지? 그럼 내가 그림상 이때 노란색을 내가 구심성이라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 파란색을 내가 원심성이라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애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척수가 이게 다 중추잖아, 지금. 됐지? 선생님, 그럼 중추 안에 있는 구심성과 원심성은 말초예요, 중추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됐지? 주의하시기 잘 봐. 구심성과 원심성은 위치에 관계없이 애들은 무조건 말초신경계로 뺀다. 됐지? 지금 무슨 말이야? 중추 안에도 말초신경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이득에서 중추안의 구심성하고 중추안의 원심성은 중추신경계가 아닌 거야. 중추안의 구심성과 중추안의 원심성은 중추안에 있는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구분하시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 사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각세포가 있지? 감각세포로부터 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자극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가 A를 통해 정보 들어가겠지? 이 A가 바로 무슨 성이냐? 구심성이지. 왜 이게 구심성이라고 판단을 했지? 그렇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삐져나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럼 이들의 정보 이동 방향은 어디겠어? 중추 안으로 정보를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 다음 척수가 있고 척수 안에 속질에서 시냅스 형성을 했지. 그 다음 또 다른 구심성 신경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어? DNA까지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DNA가 판단해서 명령이 D를 통해 나오는 거지. 그럼 D는 DNA의 명령에 대한 정보를 척수를 통해서 반응기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심성이 되는 거지. B는 구심성이 되는 거. 그래서 F는 뭐가 되겠어? 원심성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얘들이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DNA하고 척수로 연결된 이 부분은 다 중추잖아요. 그럼 중추 안의 구심성과 원심성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합뉴런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연합뉴런은 항상 특정 기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구조 자체가. 됐지? 근데 뇌하고 척수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우리가 무조건 말초로 보면 돼. 오케이? 됐지? 그래서 구심성, 원심성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특정 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짧은 뉴런들을 우리가 뭐로 구분해내면 된다? 연합뉴런으로 구분해내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뉴런을 분류해봐라 그러면 A하고 B가 바로 뭐야? 구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하고 F자. D하고 F가 바로 뭐가 돼? 원심성이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C하고 E가 뭐가 되는 거니? 연합뉴런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고 가자. 됐지? 자, 그 다음에 흥분 전달 경로에서 의식적인 반응 경로를 한번 따져보려. 의식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중간에 누가 관여한다는 얘기냐? DNA가 반응 경로에 지금 관여하는 경로를 우리가 따져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극이 들어오면 A를 통해서, B를 통해서, C를 통해서, D를 통해서 F로 이어지는 경로가 바로 의식적인 반응 경로가 되겠지. 됐지? 바로 이 C가 누구야? DNA. 다시 한번 의식적 반응 나온다? 무조건 DNA가 관여해야 된다는 거. 됐지? 그러면 척수 반사의 경로는 무엇이니? 그러면 척수가 주도하는 거지. 그럼 정보가 들어가지. A를 통해서, E를 통해서 F로 이어지는 경로. 즉, 여기 중추가 바로 척수가 된다고. 척수가 주도하는 반응 AF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왜? 척수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됐지?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의식적 반응이 된다라는 거지. 됐냐? 이제 그 대표적인 척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교재 101쪽을 보시면 무조건 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이때 무조건 반사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정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지?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척수 반사거든. 그럼 무조건 반사란 뜻이 뭐니?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반사를 우리가 무조건 반사를 하는데 그 말은 절대 이 경로상에서 누가 관여하지 않아야 돼. DNA가 관여하지 않는 경로로 이루어진 반응들을 우리가 전부 다 무조건 반사라 표현을 하게 되고 그 경로 중에 척수가 주도했다라면 척수 반사가 되는 거지. 됐지? 이거 외에 또 어떤 무조건 반사가 있냐? 어떤 중추가 관여했느냐? DNA만 관여하지 않으면 돼. 가장 대표적인 애가 중뇌 반사가 있어. 됐지? 자극에 대한 정보가 감각세포를 통해서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중뇌를 거쳐서 이 정보가 어디로 가기 전에 DNA로 가기 전에 중뇌가 미리 판단해서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를 통해서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서 근데 누가 주도하고 있어? 중뇌가 주도하잖아. 그래서 얘를 무슨 반사? 중뇌 반사라는 거지. 됐지? 만약에 얘를 뭐로 바꿔버리면 척수로 바꿔버리지? 척수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척수 반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애가 연수 반사가 있다고. 연수 반사를 뭐니? 그러면 중간에 누가 관여하는구나. 연수가 관여해서 DNA로 가기 전에 정보가 연수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리면 무슨 반사가 되는 거야? 연수 반사가 된다고. 그러면 중뇌가 관여했든 연수가 관여했든 척수가 관여했든 이들의 반응은 전부 다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됐지?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뭐라 표현했던 거고 반사라 표현을 했던 거고 무슨 반사라 표현했던 거고 무조건 반사라 표현했던 거고 주도하는 중추에 따라서 각각의 반사에 대한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되겠지? 이때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무조건 반사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반사? 척수 반사. 두 번째가 중뇌 반사야. 됐지? 연수 반사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 됐지? 중뇌 반사와 척수 반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거. 오케이? 되겠지? 아까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다뤘을 때 중뇌 역할 중 하나가 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지. 됐지? 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빛의 양에 의한 자극이 중뇌에 주어지게 되면 이 DNA로 정보가 가기 전에 이 중뇌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뭐의 크기를 조절해버린다는 얘기지. 동공의 크기를 조절시켜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중뇌가 주도하는 중뇌 반사가 대표적인 동공 반사다. 됐지? 그냥 이 말과 이 말을 그냥 같은 말로 보시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연수 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니? 그러면 연수가 주도하는 반응들이지. 대표적으로 소화,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 심장 박동 속도 조절인데 특히 소화나 호흡과 관련된 반사의 사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재채기, 기침, 그 다음에 소화액의 분비와 같은 반사가 바로 연수 반사가 된다고. 오케이? 대표적으로 소화액의 분비라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감각세포 주는데 이 감각세포가 혀야 혀. 됐지? 그러면 이 자극이 음식물이라고. 음식물이 들어와서 혀에 있는 감각세포를 건드리면 이 정보가 연수로 간다고. 연수가 이 정보가 대뇌로 가기 전에 미리 판단해서 아,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소화액을 분비시켜야지 명령을 때려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 반사가 무슨 반사가 되냐? 연수 반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화액 분비 사례가 관련되어 있다. 됐지?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돼서도 재채기라든지 기침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도 연수가 알아서 주도하는 연수 반사 사례로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세 가지 반사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뇌 반사, 척수 반사 사례가 된다. 중뇌 반사는 뒤에 가면 말초 신경계 할 때 또 나올 거야. 됐지?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예제 1번에서 무릎 반사의 경로가 나와 있죠? 무릎 반사에는 척수 반사지. 그래서 아, 누가 주도하는구나. 척수가 주도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척수에 대한 단면 구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이해되겠지? 자, 무릎을 빵 때렸어요. 됐지? 그럼 정보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무릎하고 척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들이 있다고. 이 말초가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지. 현재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실과 같은 구조물 사이 신경세포체가 삐져나잖아. 그럼 얘가 구심성이라고. 됐지? 그럼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서 척수 안에 들어간 거지. 척수 안에 들어가서 시냅스 형성됐어요. 됐지?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뻗어져 나오는 이 파란색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심성 신경이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 원심성 신경이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경로 보면 된다고. 구심성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서 이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구심성이 쭉 연결돼서 어디로 가기 이전에 대뇌로 정보가 가기 이전에 척수에 있는 부수뉴런이 연합뉴런이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린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대표적인 무릎 반사. 됐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물어보는 내용인데 무릎 반사와 연결된 척수 내부의 세부적인 구조를 보면 현재 여기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이 있지. 참고로 위쪽 근육을 대퇴근이라 부르고 아래쪽 근육을 오금근이라 표현을 하는데 대퇴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심성을 따라가고 그 다음 오금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심성을 따라가면 오금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초와 오금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심성과 원심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 연합뉴런이 있다고. 됐지? 근데 대퇴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심성과 원심성 사이에는 연합뉴런이 없다라는 이런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가 있더라. 됐지? 이렇게 수능에서는 물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기 교재에서 또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회피 반사의 경우예요. 위험한 자극으로부터 대뇌로 정보가 가기 이전에, 됐지? 특정 중추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리는, 이해 되겠지? 자, 여기가 대표적인 구조 잘 보시라고. 이건 뭐야? 척수지? 아, 그럼 이것도 대표적으로 척수가 주도하는 척수 반사에 의한 회피 반사의 경로가 되는 거구나. 됐지?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만졌지? 현재 녹색으로 표현하는 게 구심성이래요? 그럼 정보가 중추로 들어가지? 그러면 척수에 있는 속줄로부터 또 다른 시냅스가 연결된 구심성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 대뇌까지 가야 되는데 대뇌로 가기 전에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이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때려버린다 이거지.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과정.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주의할 점. 척수가 판단한 자극에 대한 정보는 대뇌는 받을 수 없다가 아니야. 됐지? 여기서는 정보가 양쪽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점도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어렵지 않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중추신경계 중에서 척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강의 말초신경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